19번째 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24년 9월 10일 예산문헌원에서 총회 열고 88페이지. 한편 1618년 광해군 10년에 발생한 임목대비 폐위 조치는 나주 지역에서 북인계와 서인계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북인계인 김우성과 박문환 등이 임목대비 폐모 상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서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 반정에 의해 다시금 서인계가 집권을 하자 다시 경현서원 원장직을 자신들이 담당하였다. 이렇듯 나주 경현서원은 중앙정치 동향에 즉각 반응하며 운영되었던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계에서 경현서원 운영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비서인계 인사들은 불만이 점점 커졌다. 당시 서인계에서는 보성 출신 안방준을 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사실 그는 나주 출신도 아니었으며 80세나 되는 노령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방준은 3년 잼 기간 중 경현서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비서인계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안방준 사후에 나덕준 아들 나위소를 새로운 원장으로 추려하였다. 이름도 웃기네. 나위소? 그 과정에서 향교석전제에 참여할 헌관 자격을 놓고 양쪽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당시 갈등은 나주 내에서 정리되지 못하였고 전라감사가 조정에까지 보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655년 효종 6년 2월부터 소위 을미옥사가 시작되었다. 형조에서는 양쪽 관련자들을 모두 경옥으로 잡아왔으며 두 차례 신문을 하였다. 같은 해 12월 국왕이 개입함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서인계나 비서인계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을미옥사는 동인계, 서인계, 북인계, 서인계로 이어지는 경현서원 주도권 싸움이 격렬하게 표출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1693년 숙종 19년 유학, 오달주 등이 상소를 올려 고봉 기대승과 학봉 김성일을 추가로 모시게 되어 경현서원은 총 7명을 배양하게 되었다. 김성일이 모셔지게 된 배경에는 1689년의 기사환국을 계기로 남인이 재집권했던 영향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후 경현서원 운영을 둘러싼 양측 사이에서 갈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현서원을 놓고 양측이 싸우는 대신 각자가 구미에 맞는 서원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1659년 효종 10년 서인계에서는 월정서원을 세워 박순을 모셨으며 비서인계 측에서는 남인 쪽 인사들을 중심으로 1692년 숙종 18년에 미천서원을 건립하여 허목을 배양했다. 경현서원은 1868년 고종 5년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서원 철폐령에 따라 회철되었으며 이후 회복되지 못하였다. 노안면 영평리 영안마을에 있는 현재 경현서원은 1977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월정서원, 미천서원 89페이지 기축억사 와 나주 지역 사람들의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기축옥사라 할 수 있다. 이 옥사는 기축년인 1589년 선조 22년 10월 황해도 관찰사 한준, 재령군수 박충간 등이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변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반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여립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당사자였던 정여립은 관군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자결해버렸다. 정여립 사후 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인계 영수였던 정철이 이 옥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정여립을 비롯한 동인계의 피해가 컸다. 서인 세력은 동인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기회로 이 옥사를 확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인 측 영수였던 정철은 정여립 사건을 동인과 연루시켰는데 이를 통해 나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동인계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우선 동인 영수였던 이발은 진상조사 도중 정여립과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또한 정계청과 그 문화생들이 다수 연루되었는데 정계청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자가 50여인, 귀양자가 20여인, 금고자가 400여인이나 되었을 정도로 피해는 적지 않았다. 정계청 본인은 함경도 경원에서 유배 중 목숨을 잃었으며 나사침과 그 자제들도 각지로 유배 보내졌다. 이렇듯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동인계 사람은 기축 옥사를 계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나주 출신 동인 인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나주 출신 서인 세력들이 적지 않게 관여되었다. 특히 나주에서 활동했던 양산룡, 유사경, 유영 등은 정암수 등이 주도한 연명상소의 이름을 올렸다. 양산숙, 김광운 등도 동인들을 배척하는 상소를 연이어 올렸으며 다음 해인 1590년 5월 옥사가 다시 확산될 때 나주 출신 서인계인 홍청경, 유발 등의 고발로 정계청은 나주 감옥에 갇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경도 경원 아산보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로써 나주 지역은 강경한 서인들에 의해 다수의 동민들이 제거되었으며 향촌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서인들이 장악하였다. 기축 옥사로 인한 갈등 표출로 인해 나주 사족들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하다. (89페이지) 나주의 서원, 수원, 건립 현황. 나주 지역에는 1583년에 건립된 경현서원 이후 오늘날까지 50여 개 서원이 건립되었다. 50여 개나? 다른 지역 서원 건립과 마찬가지로 건립 초반에는 나주 전체 향론을 중심으로 하여 성현, 군자, 명신, 총신을 배양하는 서원이 세워졌다. 그러다 점차 당색에 따라 해당 정치세력 영수나 혹은 문중별로 현조, 시엔주를 배향하기 위해 서원이 여럿 지어졌다. 지역 내 인재 육성, 향사, 상, 스를 통한 공동체 질서 유지 등 본디 서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의미가 변질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주 지역 서원은 사후는 흥선대원군이 회철령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30여 개 서원이 건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경현서원, 정렬사, 월정서원, 미천서원, 반계서원, 등 5개 서원 사후만 사액되었다. 이들 서원을 보면 당대에 저명한 학자나 정치가 충신을 배양할 경우
사액을 받을 확률이 높았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나주 내 모든 서원과 사우는 1868년의 서원 철폐령이라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물론 대원군이 정권을 잃은 이후 곧바로 다시 세워지는 서원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에도 추가로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 서원들은 중건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3. 임진왜란과 나주 의병 90페이지. 임진왜란 당시 호남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절의를 지킨 수많은 호국 의병들이 등장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통해 호남은 의향, 이샹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전쟁 중에 조선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은 만약 전라도가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若无 호난, 是无 国家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친척에게 발송했을 정도였다. 아마도 이순신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호남 의병이 보여준 희생 정신과 활약상이 한 문장에 압축적으로 담기지 않았을까 한다. 1. 호남 최초 의병부대 김천일. 그림 호남 절의록 출처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 91페이지 그림 김천일 영정. 두 번째 그림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 중 김천일 투신 장면. 투신했어? 출처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 1. 호남 최초의 의병부대 김천일. 호남 절의록은 임진왜란, 이괄이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 의병 약 1460명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편에 수록된 인물은 946명이고 나주 의병은 95명, 나주 76명, 남평 19명 이다. 이들 중 김천일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한 이들이 가장 많다. 그런 점에서 나주 지역 의병 활동 중심 인물은 김천일이라 할 수 있다. 김천일의 본관이 언양, 이안양이고 호는 건제, 젠자이로 나주 홍령동, 현 송월동 출신이다. 1573년 선조 6년 6일 2.2로 발탁되어 군기시 주부를 제수받았고 나중에는 담양부사, 수원부사 등 7곳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칭송이 자자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김천일은 나주에 있었는데 선조가 피난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 박광옥, 정심, 최경회 등에게 글을 보내 거의할 뜻을 드러냈다. 이에 송재민, 양산룡, 양산숙,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이 소식을 듣고 합류했다. 이후 김천일은 고경명과 의병 창의를 논의하였으며 5월 16일에 먼저 의병을 일으켜 이후 6월 3일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출정식을 했다. 의병 300명을 이끌고 북상했던 그해 김천일은 56세였다. 북진하면서 의병을 꾸준히 충원하였는데 천안에 이르렀을 때 병력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김천일 부대는 6월 23일 수원 독성 산성을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8월 강화도로 진을 옮기고 연안을 따라 목책을 두르고 배를 손질하는 등 전투 준비의 한창이었다. 이때 선조로부터 창의사라는 군호를 받았다. 이후 김천일은 주로 경기와 한양 일대에서 일본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경기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한강 이남 전황을 의주에 있던 선조에게 전했다.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하자 이들을 추격하여 남하하였으며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호남 의병장들과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영남 동인계 주류인사들이었던 김성일, 조정도, 곽재우 등은 성을 비우자고 했지만 호남 의병들은 목숨을 걸고 진주성을 지키고자 했다. 여기가 영남 아니요? 경상도. 근데 호남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네. 하지만 1593년 6월 2차 진주성 진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이때 김천일은 아들 김상권, 경상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복수의병장 고종후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촉성루 앞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 투신했다고? 진주 지역민들은 진주성을 지켰던 호남 출신 3대장인 김천일, 최경회, 황진을 진주 삼장사로 기억했으며 그들을 위해 정충단이라는 제단을 설치하고 성이 함락된 날에 제사를 지냈다. 김천일이 남긴 문집은 건재집이 있으며 문열, 원리에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임진왜란 종전 후인 1607년 선조 40에 나주 정들사와 진주 창들사에 배양되었는데, 정들사는 1871년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정들사는 몇 차례 옮겨 다시 세워지다가 2003년 지금 위치 현재 나주시 대호동에 다시 세워졌다. 건재집, 建斋集, 정들사. 92페이지 두 번째, 임진왜란에 활약한 나주인들. 거북선과 나대용, 루어, 따용, 나대용, 생가. 나대용은 본관이 금송, 자는 희망,失望, 호는 체함. 이거 어떻게 했지? 이다. 그는 1556년 명종 11년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에서 태어났는데 현재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나대용은 학문에도 뛰어났고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는 1583년 선조 16년 홀령원 별시 묵과에 급제하여 홀령원 봉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고향인 나주에 내려와 약 5년 동안 거북선, 꿀船 제작에 전념하였으며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마을 앞 방죽에서 거북선 시험 운행을 마치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을 찾아가 거북선 제작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신이 지은 난종 일기에는 1592년 2월 초부터 거북선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3월 말에는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하기도 했다. 나대용은 이순신 휘하에서 감조전선 출납군 병군관을 지냈는데 어떻게 읽어? 감조전선 출납군 병군관인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나대용이 이순신과 함께 거북선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창선, 해추선 등 전선 개발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보면 조선 중기 전선 제작의 전문가임에 틀림없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나대용은 발포, 현재 전남 고흥군 도하면 임시지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여러 해전에 참가하였다. 옥포해전에서는 일본군 전선 두 척을 침몰시키는 공을 세워 이순신이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낸 자는 오직 나대용뿐이다 라며 포상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기도 했다. 당포해전에서는 일본군 조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평소처럼 힘껏 싸워 정훈과 함께 일본군 전선 40여 척을 불태우는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나대용은 사천해전에서도 탄환에 맞았으나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수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 이에 선조로부터 통명을 받아 남해 일대 요충지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594년 9월부터 1596년 7월까지는 강진 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1598년 9월부터 1599년 3월까지는 능성 현령을 지냈다. 이후에는 전라 순찰사 한효순휴와 군관이 되어 전선 25척 근조를 감독하기도 했다. 이때 나대용은 창선을 개발했으며 광해군대에는 남해 현령으로 쾌속선인 해추선을 개발하기도 했다. 나대용은 관직 생활 중 7고을에서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조선시대 선박근조 전문가였던 나대용은 수령 역할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 공신에 녹훈되었다. (93페이지) 최이량,崔熙亮과 임란 첩보 서목, 人乱捷报 书目. 최이량은 1560년 명종 15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경명, 직명, 호는 일옹, 이웡, 본관은 수성이다. 김인후 계열 문인인 율정 최항령에게서 수학하였다. 이후 학문을 접고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1586년 26살 때 선조 19년에 27세로 목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592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상중이었기 때문에 실전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며 강화협상기에 해당하는 1594년 장인인 충청수사 이계정을 도와 공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유재란 당시 최이량은 흥량 현감으로 흥량이 어딨지? 이순신 휴하에서 활동을 하였다. 고흥 첨산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고흥 근처에 있나? 수군 재건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상은 보물 제665 최이량 임란 관련 고문서에 포함된 임란 첩보 서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한 이후 최이량은 나주에 돌아와 대박산의 비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종전 후 최이량은 1604년 선무 원종 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백호 임재, 송호 백진남 등 여러 선비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소요하다가 1651년 효종 2년 92세로 숨을 거두었다. 1871년 고종 8년에는 무숙공, 우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崔义翁破伪报决原本
최일홍 파외 버첩 원번 최희량 임란 첩보소목 최희량 일홍 임란 첩보 소목 94페이지 3. 정유재란과 나주 A병 정유재란과 임환 시징 이고 前 습정 요구 정유재란 일본의 목표는 임진왜란 때와 달랐다. 1597년 2월에 히데요시가 내린 공격 명령서에 따르면 전라도는 남김없이 철저히 공략하고 충청도와 그 외 지역은 가능한 범위에서 공격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정유재란 당시 가장 큰 희생양은 전라도 지역이었던 것이다. 정유재란 당시에는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을 공략했기 때문에 나주에서도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의병들이 분연히 일어났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임환과 최욱을 들 수 있다. 임환은 자가 자종, 호는 습종, 시징이며 번관은 나주이다. 시징 임환보고구나. 임환유고 당대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백호 임제의 동생이다. 임환은 1590년 선조 2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창의사 김천일 휴하에서 종사관으로 활동했다. 임환은 김천일과 함께 강화도에 주둔하면서 한양의 수복을 위해 노력했다. 한양을 수복하기 해야 되지. 이후 전세가 바뀌어 일본군이 남하할 때 김천일과 함께 일본군을 추격하였는데 상주에 이르렀을 때 병에 걸려 나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주성이 함락되었고 김천일을 비롯한 호남 의병 다수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탄식하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 정유재란 때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던 통제사 이순신이 보화도, 현재 목포 고화도에 머물렀는데 고화도, 이거 케이블카 타고 가야 되잖아. 군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환은 수백 곡 분량이나 되는 곡식을 보냈다. 또한 동향 출신인 유지경, 진경문 등의 의병을 일으켜 임환을 의병장으로 초대하였는데 그는 행제소에 글을 올리고 여러 고을에 경문을 보냈으며 스스로 소이장, 저이장이라 불렀다. 임환 부대는 일본군을 뒤쫓아 순천에 이르러 명나라 장수 오광, 방의사 원신과 함께 호두, 현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에 주둔하였다. 명나라 장수 오광 이후 예교, 현재 순천 외성 싸움에서 임환 부대는 매복작전을 통해 일본군 15명을 참살하였으며 일본군을 피하지 않고 적극 공격하였다. 이에 명나라 장서 형계가 선조에게 본국의 여러 장수 중에 오직 임환의 병력만이 상승꾼이다고 하였을 정도였다. 당시 공을 인정받아 무주, 직산, 문화, 세 고을을 담당하는 수령을 제수받았으나 조정 권신들에게 미움을 사서 끝내는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후진양성에 힘쓰다 숨을 거두었다. 숙종 때 좌승지를 증직받게 되었다. 최욱은 자가 사심, 시, 선, 본관은 경주이며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출신으로 전해진다. 일본군 침입 소식에 최욱은 가동 100여 명과 고을 사람 수백 명을 이끌고 나주 몽탄 백내산에 나아가 진을 쳤다.
이후 영암에 경문을 보내 김덕흡과 함께 협력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로 약속하였다. 최욱은 백된산 일대에 깃발을 벌려놓았는데 일본군은 혹시 복병이 있을까 의심하여 쉽게 진군하지 못했다. 이처럼 최욱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최욱은 군졸들에게 명령을 내려 화살과 돌을 많이 모으게 했는데 일본군과 교전할 때 이를 무수히 쏘아 적 부대에서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하지만 일본군은 최욱을 후원하는 여타 부대가 없다고 사실을 알고 곧 산 전체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었고 일본군과 여러 차례 공방전을 벌였으나 화살과 돌이 떨어지고 병사들도 모두 전사하여 결국 최욱도 전사하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뒤 종환수라는 자가 시체 가운데 숨어 있다가 전사한 최욱을 수습하여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진경문이 최욱에 관한 기문을 지었는데 최열사, 최烈士라 칭하였다. 96페이지 상담약. 뭐요? 정묘재란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숨진 나주 출신 11개 가문 후손들은 상담약 일명 사회회,社委会를 결정하였다. 이 모임은 행주 귀씨, 평택 임씨, 전의 이씨, 순천 박씨, 제주 양씨, 경주 최씨, 문화 유씨, 하동 정씨, 광산 김씨, 광산 정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기 기역은 임박, 이용재, 박문립, 양산축, 최호, 유렴, 임계, 정대길, 김부, 정은우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유재단으로 부모를 잃은 후손 11명이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다. 그 상담이구나. 그러면 장단위라고 불러야 되나? 후손들은 매년 춘추마다 모여 순절한 부모를 기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상담약 서문을 보면 누가 감히 외놈쓸개를 쓰다고 이르리오. 우리는 역과 같이 달게 여기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약은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 최욱 후손인 최학진이 상담약이라는 자료를 찾게 되면서 11개 문 중 후손들이 다시 뭉쳤다. 그들은 상담약 속수계를 조직하고 1979년 12월 나주 고등학교 뒤편 국도변에 상담비를 세웠다. 96페이지 4. 정묘 병자호랑과 나주 의병.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이 쇠퇴한 틈을 타 만주에서는 여진 추장 누르하치 누얼하츠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1616년 광해군 8년에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광해군 대에는 중립 외교를 고수하여 후금과는 큰 충돌은 없었으나 인조반정 이후 혁명배금으로 외교 기조가 바뀌면서 명나라를 공략하려는 후금의 조선은 배후를 위협할 수 있었다. 이에 후금은 1627년 1월 3만여에 달하는 부대를 이끌고 남하했는데 조선은 후퇴를 거듭하여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해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3월에 정묘 조약을 체결한 뒤 후금군이 철수하자 의병들도 해산하였다. 정묘호란 때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는 남평 출신 송격이 대표적이다. 송격은 자가 여평, 루핑, 본관은 신평이다.
송격은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온 집안 재산을 모아 쌀 50석을 변통하고 향리에서 곡식 130석을 모아 의병장이었던 안방준이 머물고 있는 의청에 보냈다. 이 일이 알려져 가선부대에 올랐다. 송격 외에도 임진왜란 때 임원과 함께 창의했던 요지경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켰다. 세자와 인조를 차례로 만났으며 울량체 부사로 활동한 공으로 수군을 지휘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실제로 수사로 승진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김천일과 의병 활동을 했던 이광주의 종손 이영종, 나덕양 손자 나준, 나휴도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병자호란 당시 의병들, 특히 호남 의병들은 직접 후금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상하던 도중에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의병창의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에 병자호란 시기에 창의한 의병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병자호란 때에는 나덕양 아들 나해봉을 비롯해 김선, 유시필 등이 주도하여 50명과 경문을 내어 거병하였다. 나해봉은 형, 해구, 아들, 준, 휴 등과 창의하였는데 경문에 응해, 병량미를 가지고 여러 의사들이 합류했다. 1637년 정월에 군사를 이끌고 공주에 이르렀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홍명에게 지휘를 받아 청주로 진군하였다. 이 외에도 나주에서는 홍치진, 조의립의 아들 홍업, 홍원의 아들 치운, 임회의 아들 득열도 정홍명 부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나주 의병들은 통곡하고 고향에 돌아와야 했다. 몇몇 인사들은 그 충격으로 은둔 생활을 하였다. 97페이지 4. 나주 동계와 누정 1. 명총과 동계 예로부터 금안동은 영암, 구림, 정읍, 태인과 함께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렸다. 정읍, 태인, 영암, 구림, 금안동 금성읍지에는 모산, 회진마을과 함께 나주, 명기, 이름난 마을터로 기록되어 있다. 신승 동국 여지 승람에서는 정가신 스스로 자신의 고향을 찐안동이라고 했고 금성읍지와 존재집 22권 사해홍공묘표에는 찐안동 아니 안 갔네? 이건 안산이라 아니구나. 이번에는 너로 나온다. 그리고 구전에 따르면 새들이 마을의 편히 깃들어 살만한 곳이라는 뜻에서 진안동이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금안동은 정확한 한자 이름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진안동으로 통용된다.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금안면은 1호면, 봉령면과 합쳐지면서 노안면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 금안동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와 영평리 일원에 위치한 12동네를 지칭하는 지명이다. 금안동은 초창기에 여러 성씨가 터를 잡으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주요 성씨로는 1260년경 나주 정씨가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5세기 중엽 이후 하동 정씨, 서흥 김씨, 풍산 홍씨 등이 뒤이어 입향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네 성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폐해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에서 구동 종좌모, 지우동 종좌무를 만들면서 금안동계 뿌리를 내렸다. 이후 1681년 숙종 7년에 향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마청상하게
꾸마팅 상샤치 고마청 상하계를 거쳐 1712년 숙종 38년 대동계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